여러분, 노벨상을 수상하고도 10년이 넘도록 그 상을 받지 못한 화학자가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그의 연구가 어떻게 우리가 매일 보는 당근의 색깔과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비타민을 연결했는지 지금부터 리하르트 쿤의 정말 놀라운 업적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꽃의 색깔, 그리고 음식 속 비타민. 이게 무슨 상관이냐고요? 글쎄요, 언뜻 보기엔 정말 아무 관련 없어 보이죠? 그런데 바로 이 두 현상 뒤에 숨겨진 화학적 비밀을 파헤쳐서 둘을 완벽하게 연결한 한 명의 천재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자연의 색과 생명의 비타민, 그 거대한 비밀을 풀어낸 유기화학의 선구자 리하르트 쿤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시죠. 쿤의 이 위대한 여정은요, 1926년에 시작되는데 처음부터 비타민을 연구한 건 아니었어요. 아주 단순하고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됐습니다. 아니, 도대체 물질은 왜 색을 띠는 걸까? 바로 이 호기심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쿤이 딱 주목한 게 바로 이 공액 이중 결합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분자 안의 원자들이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쭉 늘어선 구조예요. 바로 이 구조가 빛을 흡수해서 우리가 보는 화려한 색을 만들어내는 뭐랄까 마법의 열쇠 같은 거였죠. 300개, 그것도 넘게요. 그의 연구실에서 탄생한 새로운 물질의 수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쿤은 그냥 새로운 걸 많이 만드는데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가 진짜 궁금했던 건 분자의 아주 작은 구조 차이가 어떻게 우리가 눈으로 보는 색깔 같은 물리적 특성으로 나타나는지 그 근본적인 원리였던 거죠. 이렇게 세계의 비밀을 쫓다 보니까 그의 연구는 자연스럽게 다음 목표로 이어졌습니다. 바로 식물에 다채로운 색을 입히는 색소, 카로티노이드의 세계였죠. 그리고 바로 여기서 그는 비타민 A로 가는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1930년대 초는요, 진짜 카로틴 연구의 황금기이었습니다. 경쟁이 엄청났죠. 여기 타임라인에 보시면 1931년에 쿤이 다른 연구자들과 거의 동시에 두 가지 형태의 카로틴을 발견하고요. 얼마 안 있어서 1933년에는 혼자서 세 번째 형태인 감마 카로틴까지 발견해버립니다. 이 분야를 완전히 이끌어갔던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우리가 흔히 먹는 당근 속 카로틴이 그냥 한 가지 물질이 아니라는 걸 밝혀냈다는 거예요. 똑같아 보이지만 빛을 통과시키는 방식이 전혀 다른 두 가지 성분, 바로 알파카로틴과 베타카로틴으로 나뉘어 있었던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아니, 분자 구조가 조금 다르다고 그게 뭐 그렇게 대수냐고요? 천만에요. 우리 몸 안에서는요, 이 미세한 차이가 정말 생명을 좌우할 만큼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핵심은 바로 우리 몸이 버리는 연금술에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한 이 화려한 식물 색소 있죠? 이게 간으로 가면 분해가 되면서 우리 성장에 꼭 필요한 비타민 A로 변신하는 겁니다. 정말 색깔이 영양소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이죠? 쿤의 연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목록 좀 보세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는 마치 탐험가처럼 식물계, 동물계를 넘나들면서 수많은 종류의 카로티노이드를 찾아내고 그 구조를 하나하나 다 밝혀냈어요. 그의 집요함이 어느 정도였는지 정말 짐작이 가시죠? 자, 이렇게 카로티노이드 연구로 생명의 필수 물질에 눈을 뜬 쿤은요, 이제 또 다른 미지의 영역으로 뛰어듭니다. 바로 비타민 B 복합체에 대한 위대한 탐구를 시작하는 거죠. 이 연구가 얼마나 엄청난 도전이었는지 그와 동료들이 시작했던 원료의 양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과연 얼마나 될까요? 무려 5,300리터! 상상이 가시나요? 이 어마어마한 양의 우유를 처리해서 그들이 얻어낸 순수한 비타민 B2는 겨우 단 1g이었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는 양이죠. 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을까요? 마치 어려운 퍼즐을 맞추듯이 그는 비타민 B2를 더 작은 조각인 루미플라빈으로 먼저 분해했어요. 그리고 이 작은 조각의 구조를 분석해서 전체 비타민 B2의 청사진을 그려낸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직접 합성까지 해서 자신의 추리가 완벽했다는 걸 증명해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하지만 쿤의 질주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몇 년 뒤인 1939년 그의 연구실은 또 한 번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불과 몇 년 만에 그는 피부염을 막아주는 또 다른 필수 비타민, 바로 비타민 B6의 정체를 밝혀내는데 성공합니다. 이런 놀라운 업적들로 쿤은
과학계 최고의 영예를 안게 되는데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역사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카로티노이드에서 비타민에 이르기까지 그의 연구는 우리가 음식을 보고 생명을 이해하는 방식을 정말 근본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엄청난 기여죠. 마침내 1938년 노벨위원회는 그의 위대한 업적을 인정했습니다. 당연한 결과였죠. 하지만 역사의 소용돌이가 그의 발목을 잡고 맙니다. 당시 독일의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그는 이 상을 받으라는 게 아니라 받지 말라는 강요를 받게 된 거죠. 수상을 거부해야만 했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1938년에 수상자로 선정되었지만 그 자리에서 거부해야만 했고요. 그리고 무려 11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른 1949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그는 자신의 업적에 대한 공식적인 인정의 상징인 금메달과 증서를 손에 쥘 수 있었습니다. 참 긴 여정이었죠. 리하르트 쿤의 이 기나긴 여정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하나의 위대한 과학적 발견은 과연 누구의 것일까요? 그걸 발견한 과학자 개인의 것일까요? 아니면 그가 속한 국가의 것일까요? 혹은 우리 인류 전체의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